오늘 강의는 6월에 신금 들어가겠습니다. 신금인데 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면은 5대 3 신왕사주예요. 그러면은 금이 5개가 되는 거죠. 왜? 토가 토생금을 해가지고 신왕사주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은 구조화를 한번 시켜보자고요. 금이 내 기운이 많으니까 더 이상 들어오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 금이 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중심을 내 일간이 금이니까 금으로 잡아놓고 금을 생해주는 토는 좋은 역할이에요? 나쁜 역할이에요? 나쁜 역할이에요. 그러면 토는 이게 병이 된다는 얘기는.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이 목이 약일 테죠. 그러면 목이 약신이면은 목을 길러주는 수는 통관 길신이 돼야 되겠죠. 그럼 왜 그런 거 아니? 긍긍목을 해주니까. 그러면 목을 길러주는 병화는 조후 길신이면서 길신보다도 조후 용신 해야겠네요. 조후 용신이면서 목을 길러요. 그러면 이제 큰 구조는 됐어. 그러면은 토가 이게 인성이 병이 된 거니까 여기 목이 들어가서 요거를 소토해주면 괜찮죠? 이럴 때 목이 하는 작용이 우리가 소토라고 그래요. 자, 성길서에서 소토하기도 하고 또요. 극토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를 덜어낸다 그래서 덜제해가지고 제토한다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소토라든지 극토라든지 이 제토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조우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금 조우가 좀 부족한가요? 조우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한 거 아니? 이게 6월에 이게 진시라고요. 그러면 가을 들어가서 진시면은 이게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 조우가. 그래서 조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화 조우용신을 쓴다고 하면은 천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 거다? 여기. 이게 당연히 병화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지지는 뭐가 들어가야 되려나?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조우용신은 당연히 조우용신 써야 돼요. 그럼 목이 들어가야 되느냐, 수가 들어가야 돼야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목이 들어가설 자리가 없어요. 왜 목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금이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통관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통관을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수를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 구조가 병화하고 수하고 목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자, 어릴 때 운이 어떻게 받았어요? 사음이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받았어요? 인묘진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화운하고 약신운으로 받았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운 잘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잘 받은 거라고 이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이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 여러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식중독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계모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릴 때 운이 좋았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 어릴 때 운이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맞고서부터 고생길에 들어간 거지.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활력이 강해.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나서 귀농했다는 얘기는 농사 짓는 사람한테 시집 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생활력이 어릴 때부터 강했으니까 이런 대운을 잘 받아가지고 억척스럽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어. 둘이 잘 살았어. 그런데 배우자하고 사별을 했고 40대, 50대에 재혼했는데 또 사별을 또 한 거라. 그러면은 우여곡절이 굉장히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고부 갈등도 있고 나이 들고 농사 열심히 짓고 끈질기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관절염도 생기고 이게 지금 생명체를 이렇게 꺾고 들어가잖아요. 꺾고 들어갈 때는 그만한 고통은 또 다르더라. 예, 그러면은 이게 이 아들 하나가 굉장히 효자라. 효자인데도 고부 갈등은 효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따로 살아. 그러면 이것을 심층 분석을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신미가 이게 6월이요. 가을놈밭에 무엇이 커가고 있어요? 신금 보석이 커가고 있어. 그러면 가을놈밭에 신금 보석이 커간다는 얘기는 결국 가을놈밭에 뭐가 커가고 있는 거예요? 곡식이 커가고 있는 거죠. 여기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매나 곡식이 이게 커가고 있어서 이게 다 돈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일간이 임수가 있어요. 저 신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또 무슨 월인관이 6월이요. 그러면 임수, 신금이 임수를 보면은 이게 세광해 준다 그랬죠? 네. 세광만 해주는 게 아니라 통관도 돼요. 네. 그럴 때 요게 세광해주고 이게 통관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여기서 금이 나한테는 좋은 역할을 했어요? 나쁜 역할을 했어요? 그게 흉작용을 했다고. 네. 그러면 이때도 과연 흉작용을 했겠느냐 하는 얘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 거 아니? 천간으로 이걸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다시 금생수. 금생수화 해가지고 무엇을 키워주는 거 아니? 여기 있는 약신을 키워줘.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금은 이게 통관을 시켜준다고. 만약에 여기 목이 없었으면은 좋은 작용을 못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운이 괜찮다고 봐는 거지. 이게 통관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신금이 임수를 봐서 요 보석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통관시키고. 그러면 신금이 6월이면은 이게 완제품이라 그랬어. 이제 6월이면 신유월이면은 이게 완제품이요. 그러면 이게 보석인데 보석이 완전한 보석이 되려면은 무엇을 깔고 있어야 된다고요? 유금을 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이 완제품이 이게 열매나 곡식일 때 이게 말하자면 완제품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플러스 뭐를 했는고 하니 저기 보면 을목 있고 인목 있죠. 이 을목하고 인목이 있는데 인중에는 저희 지장간에 병화가 있어요. 지지에 보면은 진토, 진중에 을목이 있고 미중에 을목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땅 위에 있는 열매나 곡식이요. 이것은 땅 속에 있는 근체류나 알뿌리 식물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은 요 병화가 하나 지장간이라도 있음으로써 역할을 다하는 거다.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금화교육을 어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화교육은 가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경신금이 있어야죠. 경금이라든지 신금이 뭘 봐야 되는 거 하니? 병화를 봐야 돼요. 그리고 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곡식이 따끈따끈하게 해를 봐가지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금화교육을. 그랬을 때 이 구조가요, 병화하고 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가불목, 그 다음에 인묘목, 진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 이게 다 곡식이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주가 여기 가을에 신금이 을목, 인목, 진중에 이게 다 곡식이 된 것서 병화가 있어서 금화교육이 이루어져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가 됐는가 하니 아까 이 사주가 몇 대 몇 사주였었죠? 5대 3 신왕사주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 신왕사주에다가 목이 이렇게 많으니까 신왕제왕이 된 거라고. 신왕제왕 되면은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신왕제왕 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야. 지금 이 사주는 다이렉트로 금이 뭘 잘라요? 금이 목을 잘라요. 생명체를 자르는 것이 돈이 되는 구조요. 그러면 목 생명이 다치면서 다치는 그 자체가 돈이 되니까 돈은 있지만 고통은 따라요. 그 무슨 얘기냐? 부는 있어도 귀는 부족하다 그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신왕제왕 하면서 금목 상쟁이 안 벌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느냐? 예를 들어서 유금 옆에 인목이 있는 것보다도 진이 만약에 이 짝으로 온다고 하고 이렇게 인이 이 짝으로 오면은 이 인목이 다쳐야 안 다쳐요? 안 다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을신충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만 을목이 있고 병화 같은 것이 여기 하나 이렇게 딱 하나 있을 것 같으면 이거 다쳐야 안 다쳐요? 이렇게 되면 최상으로 가을의 곡식이 아주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이고 땅속에도 근체류가 있고 약초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잘리면서 들어오는 구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우리 이게 해매미 먹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해묘미 목국을 하면은 이게 목이 이거 입장에서는 긍긍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국이면서 사곡격인데 진술충미 있으면 사곡격이죠. 사곡격이면은 요게 바로 재고라. 그러면 사곡격이 되면서 재고는 돈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식복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부모, 형제자, 배우자의 고통이 따른다 그랬죠. 여기요, 배우자가 40대에 사별을 했어. 50대에 재혼을 했어. 60대에 또 사별을 했어. 딸 하나가 간질을 해. 그 다음에 고부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고부 갈등이 있다. 고부 갈등이 있어. 따로 살아요. 그런데 가을에 농기구를 보세요. 농기구 가지고 농사 지어서 무성하게 수확을 해. 그럼 무성하게 수확을 하면은 성격이 어떻다는 얘기요? 근면이야, 성실이야, 끈기도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거두어들이는 것도 많아. 그게요, 무엇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거 하니 이 땅 욕심이 그렇게 많아. 왜 그런 거 하니 거두어들이면 농사 지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 돼. 그러니까 돈만 모이면 땅을 사. 그런데 쓸데없는, 남들은 쓸데없는 야산을 샀는데 그 주변이 개발이 되니까 어때요? 그게 돈이 되는 거라. 왜 그런 거 하니 요 구조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 있잖아요. 이게 땅 부자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땅 구입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는 도시에다가 인천에다가 상가를 샀어. 아파트를 또 샀어. 그래 놓고
여기서 농사 지은 것을 인천 창가에 갔다가 농사 지어서 여러 가지 시골에 거 모아가지고 트럭으로 갖다 놓고 막 싸게 막 파는 거예요. 그럼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사 잘 되죠. 이제 그렇게 두뇌가 잘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있잖아요. 저게 있으면 머리가 그렇게 영리한 거라. 저게 금수상관이죠. 우리 금수상관 특징에 대해서 어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명석하다, 뛰어나다. 남보다도 아주 그냥 잘 돌아간다. 언행이 참 고와. 그 중에서 특히 말을 잘해. 그래서 아나운서들도 많아. 이게 유머 감각이 뛰어나. 그래서 주변에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쑥쑥 던지는 말이 다 주변에서 까르르 까르르하고 웃기게 만든다 그거야. 굉장히 큰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인기도 있어. 그게 이제 돈이 넉넉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밥도 잘 사. 그런 건 있는데 여전히 단점은 있다 그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돈 욕심은 많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부는 있어도 귀는 없다는 얘기가 꼭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주로 병화를 써야겠죠. 여기 이거 분명히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수를 왜 안 넣어? 몇 살이에요? 지금 어떤 운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수운에 들어와 있잖아요. 수운에 들어와 있는 여기에다가 또 수를 또 넣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수를 안 넣는다. 그런데 본 모양은 이게 금이 강해요, 안 강해요? 금이 강하잖아요. 5대3. 신왕사주인데 금 제왕운이잖아요. 이게 금극목하는 이것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운이 이런 운으로 봐. 그러면은 어느 때는 수가 필요한 거 아니? 이때는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운에 가서 아우를 여기다 뭐를 넣어줘야 돼요? 수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는 당연히 아우에다는 병화 수를 넣어줘야죠. 이런 것이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때 아우를 가져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강조는 못해요. 왜? 강조하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 쓰라고 내가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야기는 해요. 이때쯤이면 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처음서부터 병화수를 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언제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보다도 이때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테지. 그러면 처음서부터 못 넣어줘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라. 네. 이 부모가 시골의 부자라. 그럼 무엇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골이 주변에 땅들이 많다가 보면 대개 시골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 지가가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땅 부자들이 예를 들어 돈이 많은 거죠. 그러면 아들내미 딸내미가 우리 돈 많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딴짓 안 하고 일찌감치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창업을 이제 해버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이게 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 조금 껄끄러운 면도 있겠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남만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나도 하나 있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해. 생명공학과에 지금 학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하고 어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야, 인성이 토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인성적으로 보면은 토가 공부인데, 야, 공부 못할 것 같은데?
인성이 흉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금이 6월에 토가 이렇게 많아. 토다건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신금이 6월에는 토다건매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들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볼 것이 있어요. 연주를 한번 보자고요. 연주가 이모요. 그러면 이모는 여기 수가 필요하죠. 수 필요한 것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 너무 멀리 가지고 있어. 그래도 수 길신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통관 길신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리고 오화는 6월 달에 술중에 정화하고 오화 있어가지고 조우가 돼요, 안 돼요? 조우가 돼요. 이게 조우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지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이모. 이 이모가 수와 화가 조화를 이루면은 이게 수화 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화 기제가 된 거라고요. 이게 조상덕이 있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덕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요번에요. 월조 한번 보자고요. 월조가 기유라. 기유는 인성이고 이 인성은 이게 부모라. 그 다음에 유는 비견이야. 비견이 형제자매야. 그러면 인성, 토인성은 나를 강하게 해줘. 이불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이게 인성이니까 이불 역할을 해줘. 비견 형제자매도 나한테 도움은 줘. 그래가지고 나를 강하게 해주는 덕이 있어. 신금이 신약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해주는 그 덕이 있어서 이게 부모 덕이 있어.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토하고 금이 인성하고 비견이 요게 길이 된 거예요, 흉이 된 거예요. 흉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부모하고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이게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아까 앞에 한 그 명식하고 똑같아요. 금은 기라는 거예요, 흉한 거예요? 이거 흉한 거예요. 그러면 금이 흉하면은 이게 5대 3이기 때문에 금이 5개예요. 근데 토까지 합세해서 5개니까 토가 이게 병이 된 거라고요. 토가 병이 됐으면 목은 약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을 길러주는 병화는 조후용신이 되는 건데, 그럼 왜 하필이면 조후용신 안 하고 병화 조후용신이라고 왜 굳이 갖다 붙이느냐, 이게. 조화는 이거 잘못하면 이거 녹이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수는 통관길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렇게 명문대 다니고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수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때는 수를 넣지 않고 있다가 이때 와가지고 아우를 여기다 수를 넣어가지고, 자, 수가 지금 이게 길신이요. 이게 임묘진 목국이 약신이요.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자기도 잘 나가. 그럼 자기도 잘 나가면 나중에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들끼리 융합이 될라나요, 안 될라나요? 될 거지.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사주가 뭐든지 아픔이 있어요. 그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단점이에요? 예. 이게 다친다는 얘기거든.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이 구조는 일주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죠. 이게 신금이 칼이나 낫이라
여기가 묘목이 있어. 그러면 칼이나 낫으로 뭘 잘라요? 묘목을 잘라요. 그러면은 이게 금극목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금극목 해주는 거니까 이게 묘목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묘목이 왕해. 이 묘목이 왕하면은 무엇이 또 상처를 받아요? 이게 또 신금이 상처를 받네? 그러면 이게 서로 부부가 이게 서로가 고통을 받는 거다고. 이게 부부가 불화하고 서로가 고통받는 구조라고. 이건 타고났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것이 해소돼야 안 돼요. 지금 이 사주구조에서는 해소가 돼야 안 돼요. 해소가 안 되는데 이때 해소가 돼야 안 돼요. 이때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처궁이 약신으로 두봐. 그러면 이 처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다고요. 그런데 대운을 만약에 이렇게 결혼할 나이쯤에서 이렇게 못 받았다고 하면 이때는 어려운 거지.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이 문제를 어디 한번 보자고요. 여기 신묘하고 기유가 있어요. 다른 거 생각 하나도 하시지 말고 요것만 딱 봐요. 그러면 금제왕월의 신유라서 금이 이렇게 강해.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금목상쟁이죠. 그러면은 이 금목상쟁이 만약에 이루어졌으면은 여러분들 만약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남자가 이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상담을 하는데 내 아내가 나만 보면 악을 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아내가 나만 보면 악을 쓸까요? 아내가 잘리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그러면은요, 받아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줘야 돼요.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그러면 그 이유 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이유를 갖다가 대실래요? 요게 저 아내 궁이죠. 이것이 당신이고 요것이 아내입니다. 당신이 기운이 강해도 보통 강하지 않아서 칼이나 쇠도끼로 당신 아내를 있는 대로 치는 형국입니다. 그럼 이게 생명체가 살아나겠느냐? 당신이 강한 기운 때문에 이게 살을 나고 아내가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이 생명체인데 생명체이면서 돈이요. 이게 무너지면 자기한테는 무엇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원천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그 너무 강한 기운 때문에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건강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왜 건강 잃어요? 이게 목이 끊어져 나가니까 내 신경이 끊어져 나가는 건데, 그럼 잘못하면 우울증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 자극요법을 한번 줘야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저희 쇠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사자성어가 저희들 아실 테죠? 보수해야 돼요. 무엇이 도망가 버렸어요? 소는 도망치고 보수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집은 집인데 소가 사는 집이네? 저 우리 외자거든. 망해버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버스 지나가는 다음에 손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아내 누가 지킬 것입니까? 당신이 지켜야지. 소라고 하는 것이 집으로 따지면은 재산 제1호잖아요. 그러면 재산 제1호면 마누라가 재산 제1호인 걸 몰라. 귀중한 것을. 그러면은 자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또 물을 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 또 해주고 싶어요. 저희 잘 아시는 부창부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은 아내가 따라요, 따를 수. 그럼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가 협조한다는 얘기죠? 이 부창부수 해야 됩니까? 이 부창부수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사주가 나를 따르라, 남편 따르라고 해야 돼요? 아내를 따라야 돼요? 아내를 따라야죠. 그래야 가와만사성이 되지. 아니, 정말 아닙니까? 아내가 악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난리를 치는 것은 그게까지 왔다는 얘기요. 이제 그게까지 왔으면 이제 남편이 해야 될 방법이 뭐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뭐라고 주문하는 거 있을 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노라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아, 예. 그런데 그게 따라지는 거요, 안 따라지는 거요? 안 따라지는 거요. 아, 남자 안 고쳐져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 할게. 그러니까 왜 안 해? 그러면, 아유, 잘 안 되네. 다음번에 잘할게. 이거 계속 하면 되잖아. 꼭 이런 건 아니라도 또 어떤 구조가 있는 거 하니, 이 구조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강해서 내 아내를 치는 구조죠. 그런데 내가 신묘인데 이게 진홀이라고 그러자. 여기 수가 있다 그러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해묘미 목국도 되고 임묘지 목국도 되고 이게 목이 엄청나게 왕한 거죠. 그래서 봄에 이게 연약한 금이라, 연금이라. 그러면 이건 목다 금결이 되는 거지. 이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재라. 그럼 재다 신약사주라고. 그러면 이건 누구 에너지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아내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거라. 저희 재다 신약은 이게 샷다맨이에요, 일종의. 그럼 누구 기운이 더 강해서? 그럼 만약에 이런 남자하고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 왜 이런 여자가 이런 남자를 선택을 했을까? 저는 이런 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찰떡궁합이죠. 이게요, 마마보이로 컸으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보호를 받고 싶고, 여기는 또 모성애가 발동해서 보호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이 여자는 잘 나가는 여자니까 또 일견 얹혀서 살 생각도 좀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혼하고 나서는 남자들 사회에서 아니면 주변에서요, 아내가 잘 나가고 잘 벌고 남자는 빙둥빙둥 눈펜으로 놀고 돈이나 쓰고 그런 남자들 보고 뭐라 그러는 거니? 팔자 좋다 그러죠. 그 마음이 편할라나요? 절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제 그랬을 때 여기서 벌어지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 남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래도 조금 결혼 생활을 조금은 부드럽게 넘어갔을까? 왜 그런 거 하니? 잘하는 애들이 가장 문제는, 여기도 이 잘하는 애들이 부부가 화합하지 않으면 그대로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여기도 이 나쁜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큰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대물림을 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업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이런 게 업식이지. 꼭 유전이 피만 닳고서 나온 그 유전인자가 아니고,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커간다는 것도, 이것도 업식이거든, 유전이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면은 내 내면의 힘을 길러야겠지, 남자는. 그럼 그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 우리가 어드바이스 해줄 때 어떤 쪽으로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고. 맞아요. 독서 많이 해야 돼요. 수양을 하라 그래. 마음 수양. 마음 수양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종교에 귀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요.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에너지를 끌어올려줘야 돼요. 운동을 해야지 정신도 맑아져요. 그 다음에 꼭 취미 생활을 해야 돼요. 취미가 없으면 이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절대 아내 사생활 노타치.
사생활 캐기 시작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적 활동이 좁은데 아유 만나야 될 때 만나야 될 사람이 밤이나 낮이나 있을 것 아니요. 그것을 일일이 캐고 간섭한다고 하면은 누가 피곤해져요? 자기만 피곤해져요. 그래서 자기 삶을 완전히 따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아내는 남자 대하기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아까 제가 남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무조건 예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예를 해줘야 돼요. 남편 부인도 순해져 나중에. 예, 절대로 노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어느 땐가는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요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어느 때 대발을 하는 거 아니? 그래서 이때 대발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신묘하면 꼭 생각하시는 것이 요 한자로 요 신묘 생각하시라 그랬죠? 참 묘하고 묘하다. 여기가 이걸 극하면은 여기도 예민하고 여기서 이걸 극하면은 이것도 예민하고 그렇죠? 근데 잘라도 또 다시 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강한 실천력이 이게 도화라고요.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의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뇌가 명석해가지고 명문대에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참 그런데 대운이 받침을 해줘야 돼요. 이건 참 묘한 구조입니다. 요거부터 오행을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내가 금이죠. 3대 5 신약사주예요. 그러면 이게 금이 3개라고요. 금이 3개면은 대개 나한테 들어오는 금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금을 쓰잖아요. 금을 쓰는데 여기서는 금을 못 써요. 왜 금을 못 쓸까요? 금을 쓰면 무엇의 기운만 키워줘요? 물의 기운만 키워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금이 신약한데도 금 자체가 흉이 된 거라고. 금생수 해주는 이 수가 병이 돼서 그래요. 수가 병이 되면 건토가 약신이네요? 건토가 약신이면은, 목이, 병이 있으니까 목이 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우가, 병화가 조우로 되는 거지. 조우용신이 되는 거죠. 요 구조만 알으시면 돼요. 건토하고 화만 쓸 일이 있구나. 그러면 운을 보세요. 사음이요. 그런데 다음 운은 그렇게 좋은 운이 그렇게 없어요. 이분이 재밌는 게 초등학교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났어. 경운기 전복사고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 그러다가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걸을 때 약간 심하게는 아니고 약간 보인다고 조금. 그래서 조금 부자유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때 청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안 좋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분이 농고를 나와가지고 특수작물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목이 흉인데도 과연 이 목이 흉인가 보자고요. 이렇게 올려붙여봐요. 해매매목국대죠. 이거 하나 해서 잡아줘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인을 넣어보자. 그럼 인중에 병화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가 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라네? 그렇죠, 여기. 병화 조용신이죠? 건토? 예. 그러면 이게 병화하고 무토가 될 거예요. 저희가 이게 신액을 하면 금수상관이죠. 머리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두뇌 명석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유금 옆에 해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금이 개수를 보면은 때가 꼈어요, 안 꼈어요?
꼈어요. 이게 만약에 임수가 여기 있다 그러면, 물론 임유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임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이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수 같은 게 하나가 더 있으면은 천간하고 지지가 같이 보석이 빛나잖아요. 그럼 되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 때도 별로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운이야 진유금대 하기 때문에 별로죠. 그 다음에 건토일 때 괜찮고 습토일 때 그래도 기계충하니까 요게요. 이런 운은 별로일 거예요. 왜냐하니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이게 흉만 키워주는 거니까. 이거 아들이 개명 신청한 케이스예요. 왜 아들이 공부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이 석부수하고 금부수가 들어가는 걸. 그럼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다 금이라. 그럼 이 금이 여기 들어가서 좋을 게 없잖아요. 재밌는 형국이 있어요. 요번에도 내 공부를 한 딸내미가 어머님 환갑을 기해가지고 아오를 선물을 해주는 경우. 어떨라나요? 좀 멋지죠? 그러면서 가장 이게 어머님이 기운 받을 게 이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선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질문이요. 배우자 공이 아주 나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 무토 있다고 하는 것이 지장간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자수하고 해수하고 틀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해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건강이 나빠도 잘 버티고 지나가요. 근데 자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앞으로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이제 해해가 어떤 철에 있는가가 문제인데 지금 이게 가을에 해해 있으면은 이거는 물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공에 아주 나쁠 것이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 이럴 때는 배우자가 건강 조심해야겠죠.